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 TV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물리 반발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발계수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운동량, 충격량 단원에서 우리는 반발계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발계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꼭 그 정의와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어떤 물체가 V의 속력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네요. 꽝 부딪힌 다음에 튕겨서 나오게 되겠죠. 그때 튕겨서 나오는 속력을 우리는 V-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들어갈 때의 속도와 나올 때의 속도는요, 얼마나 여기 벽과 부딪혀서 튕겨 나오는지 그 세기에 따라서 이 V-라고 하는 튕겨 나오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 공과 벽이 잘 반발해서 쉽게 튕겨 나간다라고 하시면 들어갈 때의 속도가 있으면 나올 때의 속도가 크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이 공과 벽이 그렇게 잘 반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튕겨 나올 때의 V-라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잘 튕기느냐 안 튕기느냐, 즉 이 두 물체가 얼마나 잘 반발하느냐는 나올 때의 이때의 속력, 튕겨 나올 때의 이 속력에 따라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올 때의 속력이 크면 반발을 잘한다, 나올 때의 속력이 작으면 반발을 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반발계수의 정의는요, E라고 하고요. E는 들어갈 때의 속도분의 나올 때의 속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에는요, 오른쪽 방향, 벡터 성분이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튕겨서 나오기 때문에 왼쪽으로, 즉 반대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는 플러스로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나올 때는 마이너스의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E다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E는 계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항상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안의 값이 양이면 그냥 벗겨지지만 안의 값이 우리가 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긴다라고 하시면 마이너스를 꼭 달고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정의를 우리는 반발계수의 정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발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중속도 V-를 구해보시면요, V-라고 하는 것은 넘기셔서 E의 V, 즉 원래 들어올 때의 속도의 반발계수를 곱하시면 나올 때의 속력이 나오고요, 방향까지 생각하시면 마이너스를 달아서 V의 방향과 처음 들어올 때의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온다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발계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가지 충돌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의 종류에는요, 완전 탄성 충돌, 그냥 탄성 충돌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완전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탄성 충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위에서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자, 튕겼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아까와 똑같은 높이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튕겼다가 다시 똑같은 높이, 튕겼다가 다시 똑같은 높이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의해서는 들어갈 때의 속도와 나올 때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 그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그때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V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튕겨 나올 때의 V-라고 하는 이때의 속력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뀔 테니까 같은 높이를 가진다면 이때 처음과 튕겨서 나왔을 때 다시 올라갔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같을 거고, 그러면 각각의 운동 에너지 역시도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계속 같은 위치의 위치 에너지로 계속 보존되고 있으니까 에너지 자체는 밖으로 새 나가는 것 없이 계속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면 밖으로 에너지가 새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소리도 전혀 나지 않을 거고요, 마찰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바닥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열도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충돌이 일어날 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충돌이 일어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이 완전 탄성 충돌에서도 운동량도 보존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성 충돌에서 반발 계수 E를 구해보시면 들어갈 때의 속도와 나올 때의 속도가 같으니까 E다라고 하는 것은요, V분의 V 절대값이니까 얘는 1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반발 계수가 1이 나오는 충돌이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탄성 충돌은요, 비탄성 충돌은 위에서 떨어뜨린 물체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아까만큼은 못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한번 튕길 때마다 또 높이가 낮아지고요, 또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튕기다 보면 결국에는 멈추겠죠. 자,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운동이 되겠죠. 이 물체가 운동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충돌할 때 소리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위에 높이가 조금씩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들어갈 때의 속도를 V, 나올 때의 속도를 V 다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때의 속도, 위치 에너지와 나와서 올라온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충돌에서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 그래서 운동량은 보존된다. 자, 그다음 비탄성 충돌에서 반발 계수다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갈 때의 속도와 나올 때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 들어갈 때의 속도는 크지만 나올 때의 속도는 조금 줄어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의 값이, 운동 에너지의 값이 달라지니까 위치 에너지의 값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V-가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는 반발 계수 E다라고 하는 것은 1보다는 작을 거고요. 또 V분의 V-인데 V-가 절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튕겨져 나오니까 어떠한 값은 가질 테니까 여기에 0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탄성 충돌에서는 반발 계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얘가 찰파덕하면서 바닥에 착 하고 붙었네요. 그러면 들어갈 때의 속도는 존재하지만 나올 때의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부딪혔는데 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도 운동 에너지로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 바닥과 찰싹 붙었지만 이 과정 역시도 충돌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돌에서는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선생님, 들어갈 때의 속도는 있었지만 나올 때의 속도는 전혀 없는데요? 그럼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 들어갈 때의 속도, 즉 운동량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바닥과 착 달라붙어서 하나의 물체가 되면서 이 바닥 전체의 질량을 움직이는 아주 작은 속도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주 작은 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들어올 때의 운동량은 질량이 매우 작아서 속도를 볼 수가 있었지만 이 두 물체가 하나가 돼서는 바닥에 거대한 질량을 밀기 위해서는 속도가 매우 작은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우리가 느끼거나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없는 거죠.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0.0000000 얼마의 수치를 가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반발 계수를 보시면 반발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E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때의 속도 분의 나올 때의 속도인데 나올 때의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전체 반발 계수 역시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발 계수의 정의와 반발 계수를 이용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충돌의 경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반발 계수의 기본 정의 이외에도 응용된 정의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